치료감호소, 공주치료감호소에 있는 글귀예요. 누군가 나를 고쳐주길 바라지 말고 내 자신 스스로 고쳐가야 한다. 이게 말은 좋은 말인데 CCTV 큰 거 있는 거 보이시죠? 설창살이라. 근데 애초에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사람이면 치료감호 청구가 안 됐겠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도깨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요새 뉴스 보기가 겁나죠? 뭐 요새뿐이겠냐마는 정말 저도 최근에 제가 이런 일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최근에 일어난 흉악범죄가 뭐 계획된 범죄도 있겠지만 정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런 범죄를 하지? 왜 이런 미친 짓을 하지? 라고 그냥 합리적인 이해 자체가 안 되는 범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범죄 자체는 흉악한데 그 흉악한 범죄가 어떤 원한 관계에서 비롯됐다거나 아니면은 뭐 정말 뭐 어떤 범죄도 정당한 데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래 뭐 내가 그 상황이었으면 나도 저렇게 안 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그런 나름대로의 정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범죄들 말고 정말 이런 거 있죠. 뭐 주말에 대형 쇼핑몰에 흉기 들고 보상해달라고 흉기 들고 이제 쇼핑몰 난동 부는 거. 아파트 단지 이런 거는 뭐 거의 일상이 되어버렸죠. 아파트 단지에서 묻지마 칼부림하는 거. 이거는 새마을금고가 은행 강도를 했는데 범행 직후에 이제 안에 쇼핑 식사까지 하는 그런 대담함. 그리고 뭐 공황장애 있다는 이유로 뭐 부산역 화장실에서 묻지마 폭행을 하는 이런 경우들. 정말 이 범죄와의 전쟁, 여러분 영어 아시죠? 영어 이 범죄와의 전쟁의 그 부제가 나쁜 놈들 전성시대였죠. 근데 요새는 미친놈들 전성시대인 것 같아요. 이게 미친놈들이라는 게 그 욕설이잖아요. 근데 욕설이 그냥 욕으로 넘기고 말 게 아닌 게 이게 정말 뭐 저도 돌이켜보면은 이게 뭐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런 범죄로 발현이 되나 싶긴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도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저도 형사변호를 하다 보면은 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의뢰인 느낄 때가 많아요. 특히 여러분들 국선변호라고 아시죠? 국선변호를 할 때는 사실 그런 류의 사람들 많이 보게 되죠. 물론 뭐 대부분은 정말 무죄인 사람도 있고 좀 선량한 그냥 뭐 생계형 범죄라든지 아니면 정말 좀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 아니지만 정말 일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미친놈이다. 대화가 안 된다. 국선변호한테도 자신의 상황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뭐 이런 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흉기 들고 보상해달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물건을 샀는데 하자가 있어 보상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건데 마치 그런 것들이 어떤 정당 행위였다. 뭐 정당 방위였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이런 미친 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흉악 범죄들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냥 다 그냥 사후적인 처벌이 답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건 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치료 감호라고 들어보셨어요? 치료 감호? 치료 감호는요. 말 그대로 치료를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치료하냐면 가둬서 치료 감호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뭐 저도 좀 말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치료 감호에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스탠스의 치료 감호는 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 처벌을 받기 위해 재판을 받으려면은 검사가 이제 공소 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공소 제기를 할 때 공소 제기를 안 하고 이제 치료 감호 청구를 받을 수도 있어요. 똑같이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가했는데 또는 이제 물건 훔쳤는데 공소 제기를 해서 뭐 징역 몇 년을 구형해 주십시오라고 공소 제기된 형사 재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몇 년 동안 치료 감호를 받게 해주세요라고 치료 감호를 대신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용을 볼게요. 다음에 갖고 얻어간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 감호 시절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걸 알겠어. 이건 뭐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겠죠. 근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도벽이 심한 사람도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근데 그런 것들 좀 정신적인 문제까지 비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정말 자기 스스로 합리적인 이상으로 제어가 안 된다고 해요. 그럼 이렇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단순히 너 다 한 번만 더 그러면 또 감옥 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물리적 화학적으로 치료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치료가 될 필요가 있고 플러스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때는 너가 그냥 뭐 징역 몇 년형으로는 이제 재범의 위험성이 완전 제어가 안 되는 것 같으니 너 치료를 강제로 받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을 보면은 이 헌법 10조에 따라 이거 심신미약이나 심신미약하죠. 심신미약이나 심심창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법적 용어로 다시 순화해 보면은 벌하지 않거나는 심신상실 말 그대로 심신이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이성적 판단이 안 되는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자, 심신미약인 거죠.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판단은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반인에 비해서는 정상적인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심신미약 이런 경우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이제 가둬야 돼. 그러니까 신체적 자유를 박탈해야 되는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해당하는 거고 마약류 우리 얘기했잖아요. 마약류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마약류를 복용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굉장히 정상적인데 똑똑한데 이 마약류가 알다시피 굉장히 의존성이 높은 것들이 태반이죠. 알코올도 마찬가지. 알코올도 이제 의존성이 높고 흡연, 주입 이런 습벽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인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 그러니까 이 경우는 기본적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어떤 심신적인 문제가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 이제 외부 약물, 마약류나 알코올을 많이 흡입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또 마약, 알코올을 찾게 하는 그런 의존성을 발현시킨 경우. 소아성교증, 성적 가증, 성적증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소아성기호증, 성적 가학증의 증자로 끝나는 걸 봐서는 이게 이제 어떤 질병이라는 거죠. 이런 질병인데 이거를 저는 이런 질병이 있나 싶은데 하여튼 뭐 이건 의학적으로 판단이 된 부분인데 이런 성적 성병 있는 정신적 장애 있는 자 같은 경우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알다시피 저도 이런 경우를 딱 한 번 봤는데 그러니까 뭐랄까 거의 한 계속 감옥에 가고 계속 벌금 받고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면서도 이렇게 소아성기호증을 사실 소아성기호증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정상적인 이 성적인 어떤 목적 어떤 뭐랄까요 정상적인 성적 욕구는 사실 뭐 성인한테 특히 이제 한 20, 30대 성인한테 이제 가장 큰 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아성기호증 같은 경우는 사실 소아에 대해서 성적 욕구를 느끼는 사람 자체가 거의 없죠. 말 그대로. 근데 이제 2차 성징이 발현되기 전에 소아에 대해 성기호증, 성기호를 느낀다는 것 자체가 하나 이제 질병으로 정신병으로 규정이 된 거예요. 성적 가학증도 마찬가지죠. 이른바 SM 플레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가학 피학의 어떤 그런 뭐랄까 상황을 즐기는 것을 떠나가지고 정말 내 자신도 남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의 그런 가학 피학이 너무 심하게 발현된 경우 이것도 정신병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데 단순히 치료를 받고 그냥 처벌받고도 치료받을 수 있지 않냐라는 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너무 크니까 애초에 강제로 가둬서 치료해 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정신병원 강제 입원이 드디어 여기서 나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속칭 정신복지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죄명 자체는 뭐 그냥 뭐 복지를 위한 건가라 하시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강제 입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정신병원이라는 게 이제 그냥 정신병원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이고 사실 정신의학과라는 그 이제 전문 저기 처리 뭐랄까요 하여튼 정신의학과 신경의학과라는 그 과목이 있죠. 그런 과목을 이제 스페셜된 그런 병원들이 있는데 그냥 단순히 뭐 저도 사실 옛날에 잠이 잘 안 와가지고 한번 그 뭐지 수면 유도제를 한번 처방을 받아요. 수면 유도제가 약국 사수에 처방받은 경우가 있는데 신경의학과를 가라고 해서 약간 좀 꺼려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단순히 그냥 정신건강, 신경의학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 가는 병원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국가에서 정신 이상자들을 위한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립병원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 이게 아마 그런 국립병원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신질환자 보호 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로서 전문가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 넌 외래는 안 돼. 입원으로 진료를 받아진다는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거죠?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 의료기관의 장이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시킬 수 없고 보호 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보호 의무자에 대한 입원 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쨌든 신청 자체는 보호 의무자가 하겠죠. 우리 오빠가, 우리 동생이, 우리 부모님이 도저히 이거 우리 집에서 케어가 안 된다. 사회에서 케어가 안 되니까 강제적으로 좀 병원에서 국립병원에서 치료 좀 해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가볼게요. 근데 더 무시무시한 거는 그래 보호의무자가 있으면 물론 뭐 보호의무자랑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가족 간에 뭐 다툼이 있어가지고 뭐 경영권 다툼에서 재벌이 무슨 현직에 있는 회장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강제 입원을 신청했다. 뭐 이런 경우도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거는요. 이런 보호 의무자와 무관하게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에 의한 입원이 있다는 거예요. 시장님, 도지사님, 군수, 구청장님이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이 드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은 정신질환은 자신의 건강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이거가 거의 이제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그런 미친놈들 전성시대에서의 미친놈들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보호 의무자가 없다면은 관할 자치단체장의 리번이라도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긴 하지만 꼭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라도 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거죠. 자, 자신의 건강 안전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는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대통령 정한 바에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일단 진단이 먼저겠죠. 진짜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자신이 어떤 형을 낳게 하기 위해서 그런 주장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건지 진단을 먼저 하고 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건데, 사항을 볼게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제3행의 정신질환을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명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인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사람을 장관이나 정신의료기관에 2주간의 범위 기간 중 입원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2주가 끝나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또 연장도 할 수 있겠죠. 물론 뭐 무분별하게 연장은 사실상 종신형이랑 다름없기 때문에 제어가 되어야 되긴 하겠지만은, 저는 이런 것들이 결코 쉬운 업무가 아니긴 하겠지만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업무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사회를 위한 거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사회, 그 지역 사회를 위한 것이고, 특히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게 보호 의무자가 있으면요, 이게 뭐 100% 아니더라 어느 정도의 제어가 되는데, 이제 보호 의무자가 없는 무연고자, 독신자 이런 경우는 정말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우리 아까 나온 이런 뭐 뉴스 기사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있었던 그런 이해하기 어려운 흉악 범죄들, 묻지마 범죄들 잘 보면요, 거의 대부분 무연고자나 뭐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거의 몇십 년 동안 연락을 안 하고, 또 사이가 안 좋아서 케어가 안 되고 자기 먹기 살기가 바빠가지고 그런 경우 대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사든 돈이 많고 적든 보호 의무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케어가 됩니다. 되는데, 물론 케어가 될 경우도 한계가 붙일 경우는 이렇게 보호 의무자의 신청에 의해서 강제임원 시킬 수 있긴 하겠지만은, 케어가 전혀 안 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케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바로 제가 보기에는 흉악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미션들은 누가 어떻게 제어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 여러분들 뭐 하이니 법칙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웬만한 좀 미묘한 사소한 나쁜 일들이 쌓이면 그것이 엄청나게 큰 악재로 이어진다는 것인데, 이런 사소한 악재들이 쌓일 때 시그널,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가 생패를 부린다든가, 아니면은 뭐 응급실에 생패를 부린다든가, 그냥 그런 경우 딱 봤을 때 우리 구분 되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원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항의를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잘못 택한 것인지, 아니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뭐 난리치는 미친놈인 것인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입원 조치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물론 악용이 돼서는 안 되겠죠. 악용돼서 안 되니까 진단이 먼저라는 거죠. 진단으로 객관적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을 경우에만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말은 쉽지 이게 현실적으로 쉬울까요? 그건 아니죠. 자, 여러분, 치료감호소, 아까 말씀드렸죠. 치료감호, 이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야, 이게 벌을 받아야지 무슨 국가에 우리 세금으로 강제로 무슨 먹여주고 재워주고 치료까지 받게 하냐라고 하겠지만은, 이 재범의 위험성이 사회적 폐해가 훨씬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그 사회의 비용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이 치료 감호는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치료 감호소가 당연히 세금을 운영되니까 이게 뭐 증설을 하기요, 인력이나 어떤 비용을 늘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치료감호소 의사가 하루 환자 200명까지 약도 기억 안 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거죠. 미영일 의사 1명당 8에서 20명 담당하는데 우리는 하루에 200명까지 담당한다는 거니까 얼마나 열악하냐. 약물 투여가 있는 치료가 거의 어렵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화학적인 작용, 어떤 뇌의 그런 기능에 미치는 그런 화학적인 작용을 해야 되니까 약물 투여가 기본적인 치료이긴 하겠지만은, 사실은 뭐 재활 치료라든지 어떤 뭐 예술이나 그림을 이용한 그런 다른 치료법들이 분명히 존재를 할 텐데, 또 약물 투여는 이제 또 비용도 비싸잖아요. 약물 구입 비용도 있으니까. 치료 못 받고 출소하면은 사실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재범 위험이 그대로 다시 발생한다는 거니까 이건 하지 않으니만 못하다는 거죠. 이 치료 감호 체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데, 이게 치료감호소, 공주치료감호소에 있는 글귀예요. 누군가 나를 고쳐주길 바라지 말고 내 자신 스스로 고쳐가야 한다. 이게 말은 좋은 말인데 CCTV 큰 거 있는 거 보이시죠? 설창살이라. 근데 애초에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사람이면 치료감호 청구가 안 됐겠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고쳐주기를 사실 바라기 때문에 치료 감호에 들어온 건데, 물론 치료 감호에 들어온 사람도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긴 하겠지만은, 스스로의 노력이 기본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온 거니까 사실 이런 예산적이나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국민 세금 들어간 것도 맞고, 심리적으로 야, 우리 가족을 해코지한 사람을
감빵 썩게 해야지 뭔 놈의 치료냐라고 심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긴 하겠지만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재범의 위험을 없앰으로나 줄임으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의 세이브가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거긴 한데 훨씬 크다는 거죠. 자, 내용을 볼게요. 하루에 할 발현자 수가 160명. 국립법무병원 충남 공주치료감호소, 이게 정식병원, 저기 정식명칭 국립법무병원이에요. 여기 차승민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 계시는데 책을 펴내셨네요.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 무섭기도 하고 애처로운 거죠. 떠나셨네요. 환자들을 보면은 환자 당연히 기억 안 나고요.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어요. 좀 이런 데를 자발적으로 가서 근무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정말 존경받아야 마땅할 의료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료감호소는 범법 정신질환 재범을 막기 위해 구금 상태에서 정신과 치료를 실시하는 법무부 산하 국가기관입니다. 법무검찰개혁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 위험성 치료 이후 94% 감소하는데 지금 현재 국내 유일의 치료감 집행기관이에요. 아니 대한민국이 엄청 큰데 이 공주에만 이게 딱 하나 있다는 거죠. 이곳이 여러분 참고로 그 교도소나 구치소는 각 그 지방자치단체에 거의 대부분 있어요. 서울도 뭐 있죠. 서울구치소, 서울 남부구치소, 서울 동부구치소. 북부는 모르겠는데 북부는 아마 동부 같이 쓰는 것 같고 서울에도 많고 지방자치단체 많아요. 그런데 이 치료 감호도 물론 뭐 일반적인 구치나 수용이나 수용상보다는 훨씬 비율이 적긴 하겠지만은 딱 하나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이렇게 인구가 많은고 넓은데 딱 하나만 있다? 이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여튼 과학적으로 94% 감소한다고 효능이 증명이 됐으면은 제대로 된 지혈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이렇게 여건탕에 제대로 된 치료는 거먹고 사실 감호만 남은 상태니까 이게 사실은 제2의 교도소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할 거면 그냥 교도소에 넣지. 왜 뭐하러 치료 감호를 왜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이제 사법기관에서 치료 감호를 딱 해놨는데 그냥 교도소 보낼 거였으면 애초에 교도소 보내면 되지. 그럼 교도소 보내면은 치료가 안 되고 감호만 되면 이게 문제가 뭐겠습니까?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그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볼까요? 이게 네이버에 검색이 돼요. 네이버에는 당연히 공주 치료 감호소라고 검색하면 안 나오고 국립법무병원이라고 검색하셔야 나옵니다. 공주 쪽에 있는데 보시면 위치가 약간 두메산골이죠. 두메산골 이사인 것 같고 이게 약간 옅게 지금 산간 지역으로 표시가 됐는데 거기 있다는 거죠. 물론 혐오시설이죠.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어디에 짓기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어려워도 또 이런데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모시는 것도 쉽지가 않죠. 요새 지방의 의사분들 모시기도 쉽지 않다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국가 세금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만들어둔 제도면은 잘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간단히 알아봤는데 이거 빠뜨렸네요. 자, 우리 치료 가면은 말씀드린 정신건강복지법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강제 입원은요 꼭 그 국립법무병원에 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건 아시다시피 법원 판결이나 법원 결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보호의무자 신청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 등 이런 경우는 이제 사법기관의 판단이 아니라 행정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립법무병원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의 이런 치료 시설을 갖춘 정신질환자 치료 시설을 갖춘 병원 입원시키는 경우인데 제가 가끔 뭘 보냐면요. 이게 강제로 갇힌 사람들이 나 풀어달라고 법원에 청구를 해요. 그러니까 법원에 저도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 환자복을 입은 분이 오고 이제 뒤에 이제 그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되게 사이가 안 좋아 보입니다. 계속 환자는 꿍시렁대고 이제 그 휠체어를 미는 분은 그냥 애써서 그냥 그 욕을 참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 둘이 같이 갔는데 대립 당사자인 거예요. 그래서 판사님이 물어봅니다. 이 입원된 사람한테 당신의 지금 이 친구 청구 취지에 대해서 지지를 하라 그러면은 내가 지금 다 치료받았고 말짱을 줬는데 우리 가족들은 사이가 안 좋고 재산 문제 때문에 강제로 갇혀 있는 거니까 딱 빨리 풀어달라라고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온 병원 직원이 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분은 아직 치료 기간이 남았고 현재 밤마다 다른 입원 환자에게 시비를 걸거나 의료진에게 이제 불쾌감을 드러내는데 의료진의 판단에서 봤을 때는 이 정신적인 문제가 마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내보내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에 대해서 판사님이 또 판결을 하는데 사실 대부분 그 청구를 기각하죠. 물론 정말 억울한 경우에 억울하게 갇혀있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그렇게 만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보호의무자의 신청, 보호의무자 의사가 뭐가 됐든 간에 딱 봐서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재범 위험성이 제거됐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내보내주는 거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뭐라고 애원하든 간에 갇혀있어 계속 가둬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제도가 있다. 근데 이런 제도가 잘 돌아갔으면은 물론 뭐 이런 제도가 잘 돌아가도 이런 것들 어떻게 다 100% 예방하겠습니까만은
요새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사기 무섭다는 분들 늘어나고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국가에서 또 지역사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이미 있는 제도예요. 이미 있는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댓글, 좋아요, 구독 설정,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